고속열차로 서울 목포간 이동하면 2시간대. 대중교통혁명은 이미 일어났다고 하지만 호남고속철도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네가 아직도 고속열차를 안 타는 게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요시간 2시간대로 줄었잖아. 저번에도 버스 타고 갔다면서. 언젠가 호남고속철도 2단계가 개통되면 소요시간 단축되는 건 알고 있겠지. 300km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더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더욱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2단계가 예정돼 있는데 기대도 되지 않는 건가? 넌 네가 스스로 욕먹는 이유를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어. 교통 유튜브 신문인 사람이 이렇게나 철도를 막대한다니. 내가 전화 안 걸 줄 알고? 그래, 내 메시지 잘 받았나? 용건만 말할 거야. 가진 돈 다 쏟아부었는데 고작 2분만 단축됐다고 직접 생각해봐. 투자 대비 이득이 나와? 그리고 너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냈어? 그리고 왜 목소리 변조만 하고 다니는 거지? 이미 다 저장이 돼 있었다. 정체를 알고 싶은가 보지. 곧 인천공항 갈 일 있지 않아? 그때쯤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말인데 이제부터 네 성질 제대로 긁기 시작할 거야. 각오해. 또 무슨 헛짓거리 하려고. 그러고 보니 그 녀석 진도와 해넘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언급이 없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는 그 지역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2025년 리뉴얼로 보내드리는 서울 목포 간 대중교통, 그리고 진도와 해남으로의 대중교통입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8시 30분에 출발해 목포까지만 가는 프리미엄으로 넘어갑니다. 10월의 첫날 수요일, 추석 연휴 시작을 조금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탑승했습니다. 시작은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나오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앞을 지나고 고속터미널 사거리에서 직진해줍니다. 7호선 반포역을 지나고 그 다음에 잠원 IC가 있죠. 항상 호남선 터미널에서 출발한 차량은 잠원 IC를 통해 경부간선도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선 서초 IC 방향으로 항상 정체가 일어나는데요. 버스는 당연히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가야 어떻게든 제속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만 이거 비집고 들어가는 거라도 안 하면 힘들죠. 강남터미널 쪽 차량은 잠원 IC뿐만 아니라 반포 IC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본선 진입 기준으로는 반포 IC가 사실 더욱 힘든 편입니다. 진입로 초입부터 정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말이죠. 서초 IC와 양재 IC를 거치고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서울 만남의 광장휴게소부터 금토분기점, 대왕판교 IC, 판교 분기점 및 IC, 하이패스센터, 서울요금소, 신갈분기점 순으로 지나게 됩니다. 호남 지역으로 가는 버스라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는 천안분기점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자고로 서울 목포 간 운행하는 버스 가운데 우등은 정한알반 휴게소에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목포 방향 환승은 서울 호남 목포 개통 우등밖에 없는데 하행 기준으로는 고작 3편만 환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적지 않게 배차되면서 생긴 결과라고도 할 수 있죠. 천안분기점입니다. 이번에는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초록띠 따라 들어갑니다. 분홍띠 따라 가면 아산 방향으로 빠지게 되니까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초입에 있는 LED 전광판. 정체가 예고됐습니다.
사실 저기가 상습 정체죠. 사람들의 뜻이 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고가 안 된 상태에서 대책 없이 정체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문제의 구간은 남천안 IC와 남풍사 IC를 지나서 나오는 한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아예 이르기는 남풍사 IC나 그 전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요. 자, 미세한 오르막이 나왔습니다. 어? 이 정도면 생각보다 은근 잘 소통되는 것 같은데? 오르막과 오른쪽 커브 뒤에 차량 터널 입구가 나오죠.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평일에도 속도 꽤 떨어지는 구간인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쨌든 좀 처진 속도는 터널 출구부까지 가는 과정에서 점점 회복됩니다. 터널을 빠져나가면 정안 IC가 나오고 그 뒤에 정안 알밤 휴게소가 나오죠. 여긴 충남 공주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는 소요시간 1시간대면 올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하는 곳이고 목포까지는 아직 꽤나 멀었습니다만 여기서 한 차를 순 좀 고르고 갈 생각인가 봅니다. 공교롭게도 다른 프리미엄도 여기서 만났네요. 한편 이 버스의 목포 도착은 12시 29분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단 1분 차이로 3시간대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정안 알밤 휴게소 다음은 북공주 분기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주 분기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몇 차례 바꿔 타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조금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로 먼저 바꿔 탔는데 공주 분기점을 이용해야 서공주 분기점으로 연결되고 그게 바로 당진 방향입니다. 공주 분기점에서 조금만 가면 서공주 분기점이니까 또 한번 갈아탈 준비해야겠죠? 서천공주고속도로 거의 전 구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공주 IC, 청양주차장, 칠갑산 IC, 부여 IC, 부여 분기점, 부여 백제 휴게소, 서부여 IC, 동서천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37K 지점 통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작업한다고 차로 하나를 막아두고 있는데요. 자,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히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비교적 잠시 동안만 이러는 것도 아니라서 시간이 좀 끌리죠. 이제야 부여군에 진입하는데 이번 시간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2시 29분 도착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자고로 정안 알밤 휴게소에서 260km는 달려야 목포 종합버스터미널 도착할 정도로 긴 노선이기 때문에 한참 달려야만 합니다. 일단 다행인 건 이 고속도로의 통행량은 지금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일단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 조른쉼터 쪽에서 또 차로 하나 막는다고요? 이거 작업할 것들이 좀 많았나 봅니다. 도로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잘못해서 막힐까봐. 이제 동서천 분기점이고 여기서 서양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초록띠 따라 목포 방향으로 들어가고 군산 IC, 군산 휴게소, 동군산 IC, 석임지 IC 순으로 이어지면서 부안군과 고창군, 영광군, 한평군을 지나서 한국도로공사 서양고속도로의 종점부인 무안군 중림분기점까지 이어집니다. 여전히 2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지만 제한속도는 서천공주고속도로 대부분 구간과 마찬가지로 110km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서해안고속도로 135.6K 지점인데 조금 전 동gun산 IC를 지났습니다. 이건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말이죠. 고속도로 앱에서도 바로 표시가 안 되길래 그냥 기다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라도 났을까요? 아니 또? 이 서천공주고속도로도 작업 때문에 속도 처지기도 있는데 2차로를 막는 이상 모든 차량들이 1차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와, 순간 서버리고 말았어요. 이번엔 진짜 장거리인데 이렇게 막혀버리면 갑갑할 텐데 말이죠. 이건 작업 구간 어떻게든 지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초입이네요. 2차로 차량들 지금 1차로로 들어오느라고 꽤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끼워줘야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또 설 수밖에 없죠. 현장에 중장비도 출동했어요. 새만금 동안주 분기점 구간 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을 지나가는 것인데요. 가다가 석임제 IC와도 바로 연결되죠.
진출입구 한창 직고에 있었습니다. 11월 22일부로 개통된다고 하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번에는 한계차로 통제 구간이 은근 길었어요. 아마 시간 지연이 꽤나 일어났을 것 같은데 통제 구간 풀린 곳에서 다시 제대로 달려봐야겠습니다. 이번엔 또 뭘까요? 105.8K 지점입니다. 부안군 인근이죠. 차로 통제 벌써 4번째입니다. 부안 고려청장 휴게소가 나오는데 진입로 재포장인가요? 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최대한 보수할 것들을 다 보수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버스 아직 갈 길 멉니다. 여전히 전북입니다. 이제 목포요금소 지나가는군요. 아직은 무안군입니다만 일로RC와 중림분기점 지나며 목포RC로 들어가게 되니까 거의 다 온 겁니다. 한국도로공사 구간은 중림분기점에서 종료되고 목포RC는 엄연히 국도 2호선상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고속도로였다는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목포RC에 다다르면 목포 방향으로 진출하는데요. 우선 우측으로 빠졌다가 바로 그 다음 갈림목은 좌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목포시가지의 모습이 점점 시야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은 영산로에 들어왔고요. 석현 삼거리가 나오면 직진해주고 그 다음에 호남선 철도 교량 아래로 지나간 다음 터미널 4거리까지 계속해서 진행해줍니다. 거리 342.7km, 4번의 차로 통제와 함께 작업 구간을 거치느라 고생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 목포 종합버스터미널에는 4시간 11분 만인 12시 41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호남 목포 개통은 진도시종착 2회, 해남시종착 5회, 그 외 나머지 심야차를 포함한 전 차량편은 목포시종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진도시종착은 무한경유 차량 2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포까지 기준으로 모든 시간대 할인이 적용되어 우등 33,700원, 프리미엄 43,800원, 심야 프리미엄 52,500원입니다.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 게이트 5번 측, 목포종합버스터미널 게이트 2번 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진도에서의 탑승 지점과 해남에서의 탑승 지점도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진도 시종착 버스 중 2편의 경우 하행 한정 전남도청 앞 남학정류소에도 정차하며 목포로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노선으로 동서울 목포 해남 노선은 하루에 단 2편만 운행하고 목포까지 우등 38,000원입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9번호, 목포 종합버스터미널 게이트 4번 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남에서의 탑승 지점도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서울에서는 진도를 가는 버스가 없고 강남 터미널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호남 목포 개통과 시간대가 맞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다른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목포에서는 심야 버스가 배차되지 않기 때문에 20시 30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셨다면 광주로 이동하신 다음 서울 호남행 버스로 환승하실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광주행은 22시 40분이 마지막 차량이며 해당 차량 이용 뒤 광주에서의 환승 연계는 큰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서울 진도 간과 서울 해남 간의 운행량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 또한 광주에서 환승한다면 좀 더 많은 차량편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울에서 목포행 막차를 놓치셨다면 광주행 막차를 이용하신 뒤 광주에서 목포행을 이용하실 수 있고 진도나 해남까지의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각 노선의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목포 간 버스는 1978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동양고속에서 배차해 하루 10회 운행했습니다. 그 후 금호고속의 운행 분량이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해남행과 통합되고 2024년 7월에는 일부 분량에 한정하여 진도행과 통합되면서 서울 호남 목포 구간 단독으로만 운행하는 공식은 일부 깨졌습니다. 서울 목포 간 기준으로 4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해안 고속도로와 논산 천안 고속도로, 서천 공주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최대한 지름길로 운행하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냈지만 아직도 상습 정체 구간을 지나가고 있어 좀처럼 빠른 시간에 운행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한 알밤 휴게소를 경유해야만 하는 차량은 차량 터널을 꼭 지나가야 하고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쉽게 나타나고 프리미엄의 경우 다른 길로 우회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정체가 형성된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요시간도 긴 편인데다 도로 정체 변수까지 있다 보니 열차에 비하면 빠른 이동 측면에서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남이나 진도의 경우 입장이 달라져 결국 버스를 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가 아닌 철도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서울 목포가는 호남선을 경유하는 열차로 충분히 가능한데 먼저 KTX는 서대전이나 김제 경유하는 차량편이 아닌 이상 2시간대 운행합니다. 목포 시종착 KTX는 서대전이나 김제 경유 차량편까지 합했을 때 총합 19에서 20편, KTX 청룡은 목포역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서대전이나 김제 경유 차량편은 미 경유 차량편보다 먼저 출발해도 목적지에 늦게 도착할 수도 있으니 시간표를 잘 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SRT는 오직 호남고속선 1단계를 통해서만 운행하고 있어 어떤 열차를 이용하시더라도 소요시간 2시간대입니다. 하지만 KTX보다는 적은 9편만 운행되기 때문에 배차 간격은 긴 편입니다. 서울 목포 간을 일반 열차로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운행 편수가 적은 편인데다 소요시간은 버스보다 더 길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남이나 진도는 어떨까요? 지난 9월 해남군의 목포 보성선이 개설됨에 따라 해남역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됐지만 해남역에 정차하는 정기 여객 열차편은 단 4편, 오직 목포역 시종착 순천 방면 열차만 운행됩니다. 거기에 해남읍 중심지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접근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합니다. 해남 터미널이 읍에 있는 것과 상반되죠. 진도의 경우 아예 철도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아니면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다만 철도 개설 여지는 약간 열려 있는데 이후 챕터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목포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것만 조건이 더 좋은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서울 목포 간 버스와 철도 간 비교를 하고 넘어가 보자면 서울 목포 간의 소요시간은 고속열차가 한참 앞서고 첫 차의 조건도 버스가 뒤처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바로 가는 버스의 막차도 좋은 게 아니지만 광주에서 환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야기는 한참 달라지고 서울에서의 막차도 열차가 이른 편입니다. 호남선 철도는 1914년에 최초 개통한 노선으로 대전광역시에서 경부선과 만납니다. 기존부터 호남선을 통해서 가는 일반 열차가 용산역 목포역 간을 바로 운행할 수 있었지만 호남선의 불량한 선형과 일반 열차 자체 속도 등의 문제로 소요시간을 꽤 길었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흔적이 남았는데 심지어 ITX조차 심하면 5시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2004년 KTX 최초 개통이 이루어졌지만 소요시간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호남선 고속열차를 위한 고속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남 기존 선으로만 운행해야 했으나 2015년 호남 고속선 1단계가 개통되면서 2시간대를 실현해냈고 소요시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해남군은 이전까지 철도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 중 하나였다가 목포 보성선이 올해 개통되면서 기회가 열렸습니다. 진도군은 여전히 철도가 없는 상태이지만 이번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진도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진도군의회도 호남고속철도의 진도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여지는 열린 상태입니다. 호남고속철도는 2단계 구간 개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목표상 완료 시기는 2027년. 고막원역에서부터 임성리역 사이에 2단계 구간을 개설하고 나주역을 포함한 광주 송정역 고막원역 구간은 준고속으로 이미 개량 완료됐습니다. 아직은 호남고속철도가 미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의 소요시간 단축 과제도 해결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요시간을 한 번 더 효과적으로 단축해야 할 호남고속철도 2단계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보도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는 2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2단계는 개통되더라도 광주 송정역 목포역 구간을 고작 2분만 단축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식으로 구성되는데 운행 과정에서 극커브 구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전부터 지역에서는 무안국제공항 수요가 너무 적어 KTX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고 정치권에서는 무안공항 경유로 합의가 됐습니다. 반대로 공항을 경유하지 않는 방안의 여지도 애초에는 열려 있었습니다. 고속열차는 기존선, 준고속선, 고속선 운임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른데 호남고속선은 305km로도 달릴 수 있는 고속선으로 취급되고 있어 호남고속선 2단계 개통 이후 고속선 추가 경유에 따라 결제해야 할 금액 인상 여지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차역 수를 최소화해서 운행하는 고속열차편을 배차한다고 해도 호남 고속선 내 기준으로 사실상 크게 개선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공급 좌석수 부족까지 떠오르는 호남계통 고속열차의 증편도 요구됐는데 새 차량 도입도 이루어지겠지만 오송역 2부 구간에서 문제되는 선로 포화 부담도를 낮춰야 합니다. 평택시 오송역 구간은 선로 2개를 추가하는 건설이 이루어지고 일반 열차와의 동선을 분리시켜줄 수색 서울 광명 간 고속 전용선도 이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KTX 신개통도 오송역 2부 구간을 더 경유할 것이란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GTX A열차와 공유하는 까닭에 역시 바빠진 수서 동탄 간 교통량 분산도 필요한데 역시 선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된 바 있습니다. 해남의 경우 목포 보성선 개통으로 철도 불모지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호남선과 만나는 지점의 구조 문제가 서울 방향으로 쉽게 직결 운행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포 보성선은 전남 지역에서만 운행하거나 영호남 간을 오가는 열차만 운행되고 있어 환승이 아니면 서울 해남 간 열차 이동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버스는 목포의 경우 철도와의 경쟁력 차이가 한동안 지금과 크게 변함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진도나 해남은 계속해서 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목포 간에 최대한 짧은 소요 시간을 노려야겠다면 버스는 무리지만 늦은 밤에 이동하는 교통수단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버스밖에 없습니다.